저희 팀은 거창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시티즌이라는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학교 학생 1, 2학년 중 지원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79명 10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탐구를 하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5명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만 관심을 가졌지 지방선거 동안 많은 농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다른 농민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간 사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생을 해야 했고 결국 농촌사회는 농민들이 점점 힘들어하는 암울한 사회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많은 농민들 사이에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차라리 농사를 하는 것보다도 수익이 더 높고 또한 근무 환경이 더 좋다는 이유로 많은 농민들이 선거운동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사에는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과 농가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과정의 60%밖에 수행하지 못해 고품질 사과 생산에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사과 재배 농가에서는 아예 사과 재배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골 마을에서는 한국말이 어눌한 결혼 이주 여성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이상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추 농가에서는 상추를 수확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상추밭을 아예 트랙터로 밀어야 하는 그런 최악의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런 사례가 선거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전국의 농촌 인구가 전년에 대비해 2.2% 감소하였고 또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60대 이상의 노인 인구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농촌 사회가 매우 심각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거창군의 사정의 경우 거창군 전체 인구 6만 4천 명 중 1만 4천 명, 즉 21% 이상이 노인 인구로 알려졌으며 저희가 자세히 조사한 국농소 마을의 경우 전체 가구 수 130가구 중 120가구가 노인 가구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거창군 주변의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노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부의 공공사업, 즉 희망근로, 공공근로, 숲가꾸기, 산불감시원 등 각종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근무 환경이 더 좋은 공공사업을 향해 뛰어들다 보니 남아있는 농민들은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문제 제기에서 나타난 농촌 일손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로 농촌 일손 부족 농가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 특정 기간을 정해 농촌 일손 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한 농촌에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이 지원을 하면 참여 희망기관과 농가를 연결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1일 작업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식사 같은 부분은 모두 군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과 농가들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참여자 수가 적을 수도 있고 거의 단체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개인 참여자들의 신청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자원봉사 제도입니다. 자원봉사 제도는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농촌의 부담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제도의 장점으로는
우선 지원자들이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다른 농촌 문제를 느끼고 그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을 가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제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가치나 보람을 느끼기 어려워 단기적인 봉사로 끝나 결국엔 농촌을 인솔 돕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농기계 대여 제도가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 제도는 스스로 농기계를 마련할 능력이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인력이 아닌 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써 농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여료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관리비 등으로 손익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대안은 한 학교 한 마을 일손 돕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 인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한 농촌을 맡아 농번기의 주말에 학생들이 직접 농촌에 가서 일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교육 정책으로 사용되어 학생들의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봉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표에 보시듯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어 큰 장점이 기대되지만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며 또한 학교와 농촌이 많이 먼 경우에는 직접 가기 힘들다는 점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요즘 학생들의 특성상 열심히 적극적으로 농촌 일선을 도울 것인지 예상되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 조는 앞에 대한정책처에서 발표했던 정책들의 장단점들을 고려하여서 농촌일손은행 제도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농촌일손은행 제도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인근 대도시 및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일일 인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자격은 고등학생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에서 고등학생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오신 중학생 여러분들과 같이 좀 책임감 있고 또 의젓한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 정도는 되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도우려고 하려고 하는 의식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원 모집 범위는 거창군을 포함해서 인근 대도시까지로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속하는 거창군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범위가 너무 좁아져 참가 인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인원을 모집하면 하루 일손 제공량에 비해 교통비나 이동시간 등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하여 이 문제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위에 인근 대도시의 범위를 거창군의 기준으로 제시해 본다면 거창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노동 제공이 가능한 인구가 충분한 대구광역시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내 수성구의 경우 이미 2007년 5월 거창군과 자매 결혼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수성구와 거창군 간의 공동사업으로 농촌일손은행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구에서 거창까지의 이동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셔틀버스 제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 따로따로 거창으로 오게 할 경우에 제때 모이기가 힘들고 또한 교통비 또한 지불해야 하는 문제는 참여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각각 승용차를 이용했을 경우 발생할 교통혼잡 및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들더라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역시 관청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때의 번거로움과 또 농민들이 직접 제공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합니다. 임금은 성인 하루 7시간 기준 일당 4만 원으로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1,230원을 더한 것으로 농촌 일손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른 차이를 두어 자원봉사 증명서 및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적인 봉사활동에 비해 농촌 일손 돕기라는 의미 있고 또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거창군청 소속인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로 합니다.
이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가 거창의 농업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또 이 정책을 고안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는 헌법 제123조 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조항을 비추어 볼 때 헌법 이념에 어긋나지도 않고 또 꼭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시행하려는 농촌 일손은행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창군청에 제안을 하거나 혹은 군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산 편성에 가장 관련이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1차적으로 거창군 의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참여마당에 있는 정책 제안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만약 정책 제안 게시판에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창군의 농업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촌 일손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 농업지원과 식량작물 담당 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들어 전문적으로 그 견해를 들어서 더욱 활성화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기관과 협력하여 조례안을 만들어 군의회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군 의원님들 중에 평소 농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군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해서 군의회 개회 시 발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들 중 평소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거창군 소재에 있는 농업단체와 함께 공동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군 소재 농업단체에는 거창군 여성농업인센터, 한국농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거창군민이 다 함께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한다면 그 시행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민 서명 운동을 하거나 시민단체에 정책 토론회를 청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길거리 홍보나 전단지 홍보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들이 제안하는 농촌 일손은행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1학기 때 박원순 변호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들 중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지출을 감소시켜 공익을 증가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이런 정책을 실현해서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맛있고 품질 좋은 거창의 딸기와 사과를 좀 더 싸게 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